아침에 눈을 뜨고 거울을 바라볼 때 왠지 예전의 나와 달라진 느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때는 활력과 힘이 넘쳐났던 몸이 이제는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고 무기력하게 느껴진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남성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남성 건강과 활력 문제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놀라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남성 중 약 85%가 자신의 신체 기능을 절반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노화 탓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원인은 필수 미네랄과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핍이 몸과 마음, 그리고 남성 호르몬과 혈액순환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단순한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건강 문제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김치민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 박사 학위를 받고 지난 30년 이상 남성 건강, 특히 생식기 건강과 남성 활력의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제 연구 과정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65세의 한 남성이 거의 절망적인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활력을 완전히 잃었고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으며 매일을 자신감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의 안내에 따라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믿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치 40대처럼 에너지를 되찾았고 지금은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통해 많은 남성분들이 점점 희망을 포기하고 있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남성들은 하루 권장 아연 섭취량의 약 60% 정도만 섭취하고 있으며 셀레늄은 4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일까?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부족한 차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듯이 우리 몸도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특히 5가지 핵심 영양소가 부족하면 남성 호르몬 생성과 혈액순환이 영향을 받아 문제는 70대가 아닌 50대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 5가지 영양소입니다. 첫 번째는 아연으로 남성 호르몬 생성을 돕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두 번째는 셀레늄으로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항산화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세 번째는 비트 뿌리에 들어있는 질산염으로 혈액순환 개선에 혁신적인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생강 속 진절과 쇼가올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하체 혈류를 자연스럽게 활성화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으로 전립선 건강과 남성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단순한 이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실에서 얻은 임상 데이터를 통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70대 남성 67명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 꾸준히 이 방법을 실천한 결과 89%가 건강과 활력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아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연은 단순한 미네랄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 공장의 생명 연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직접 관찰한 사례가 있습니다. 70세 남성의 아연 결핍 혈액 샘플을 현미경으로 분석했더니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나이디 세포가 거의 완전히 활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마치 전기가 끊긴 공장처럼 모든 기능이 멈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아연을 보충한 지 단 3주 만에 이 세포들이 다시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연은 아바알파 환원 효소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이 효소는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전환시키는데 DHT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전립선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탈모와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아연을 적절히 섭취하면 이 전환 과정을 안정적으로 조절해 테스토스테론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연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주일에 2-3회 굴을 먹는 것이며 5개 정도의 굴이면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굴 섭취가 어려운 분들은 호두, 아몬드 한 줌과 계란 노른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천천히 씹어 먹으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다음은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막고 남성 기능과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핀란드에서 30년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셀레늄 수치가 낮은 남성은 정상 수치 남성보다 심장 질환 발생 확률이 3배 높습니다. 특히 한국 토양은 셀레늄 함량이 낮아 아무리 채소나 곡물을 많이 섭취해도 충분한 셀레늄을 얻기 어렵습니다. 저의 조사에서도 70세 이상의 남성 80% 이상이 혈중 셀레늄 수치가 정상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셀레늄 부족은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게 만들고 남성 생식세포와 테스토스테론 생성세포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가장 간단한 보충 방법은 브라질너트 하루 2알이며 마늘과 양파, 고등어, 참치 같은 음식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비트입니다. 많은 분이 비트를 단순히 붉은 뿌리 채소로 생각하지만 제 연구실 실험에서는 비트 주스를 섭취한 후 2시간 만에 혈관 직경이 평균 23% 확장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트에 포함된 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어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단, 구강 박테리아가 이 변환 과정에 필수적이므로 항균 성분이 강한 각을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생비트와 사과, 레몬즙을 갈아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 적정량은 약 250ml이며 민감한 분은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입니다. 생강 속 진절과 쏘가 오른 하복부와 허벅지 혈류를 증가시키고 체온을 높여 활력을 돕습니다. 특히 말린 생강의 쇼가올 성분은 생강보다 더 강력한 혈관 확장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 실험에서는 생강차를 마신 30분 만에 골반 부위의 체온이 평균 3도 상승하고 혈류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아연, 셀레늄, 비트, 생강, 브로콜리 5가지 핵심 영양소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60대 이상의 남성분들은 활력과 건강을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을 되찾는 것을 넘어 삶의 자신감과 행복까지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한 노후를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몸을 보다 효과적으로 따뜻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생강을 말려 만든 생강차나 건조 생강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생강은 단순히 따뜻한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노년 남성에게 매우 중요한 건강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강의 효능은 혈류 개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생강에는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바로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역할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생강은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합니다. 혈전은 중장년층에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이므로 생강의 이러한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강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집에서 직접 생강차를 끓여 마시는 것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몇 조각 준비한 뒤 약 500ml의 물에 넣고 15분 정도 은근히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꿀을 조금 추가하면 맛이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꿀 속 항산화 성분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약 1시간 뒤에 생강차를 마시면 밤새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다음날 아침에도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위장 질환이나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은 공복 상태에서 생강차를 마시지 말고 반드시 식후에 섭취해야 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생강을 매일 식단에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권장량은 생강차 두세 잔 정도이며 이는 과도하지 않은 적정량입니다. 제가 이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생강이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나이가 든 남성의 혈액순환을 돕는 강력하고 조용한 건강 조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 설포라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브로콜리를 단순히 섬유질을 위한 채소로만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의 이야기를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시는 82세 박정수 어르신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5년 전 그는 전립선 PSA 수치가 위험 수준을 넘어서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대신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는 방법을 택했고 1년 후 PSA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야간 소변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80대가 넘은 분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변화는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 덕분입니다. 설포라판은 브로콜리 세포 구조가 파괴될 때 생성되는 특별한 화합물입니다. 일반적으로 브로콜리를 볶거나 삶는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되기 때문에 온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리 방법이 필요합니다. 브로콜리를 잘게 썬 뒤 5분 정도 그대로 두면 브로콜리 속 글루코라파닌과 미로시나제 효소가 반응하여 설포라판으로 전환됩니다. 이후 2에서 3분 정도만 살짝 데치거나 찌면 됩니다. 끓는 물에 오래 삶는 것은 효소를 파괴하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또한 브로콜리를 겨자나 와사비와 함께 섭취하면 설포라판 흡수율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는 겨자 속 효소가 설포라판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간과하는 중요한 부분은 브로콜리의 줄기입니다. 꽃봉오리 부분만 먹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줄기에 설포라판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줄기를 얇게 썰어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시는 79세 김상호 어르신의 경우 매일 아침 브로콜리 줄기와 사과를 함께 갈아 주스로 섭취하신 결과 6개월 후 초음파 검진에서 전립선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셨습니다. 브로콜리는 전립선 건강을 도울 뿐만 아니라 전립선 남세포의 자멸을 유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고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매우 드문 천연 물질입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중간 크기 브로콜리 한 송이 약 100에서 150g 정도이며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은 과다 섭취를 피하고 일상 식단에 정기적으로 포함시키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영양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각 영양소를 따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설계한 하루 섭취 스케줄을 소개합니다. 오전 6시, 8시 공복 상태에서 아연이 풍부한 호두, 아몬드 등 견과류 한 줌 섭취. 레몬수를 함께 마시면 아연 흡수율이 2배 증가합니다. 오전 8시, 9시 브로콜리와 반숙 계란을 함께 섭취.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계란의 좋은 콜레스테롤이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효과적으로 돕습니다. 낮 12시, 오후 1시 위산 분비가 활발한 시간대에 생마늘과 생양파 섭취, 셀레늄 흡수 극대화. 오후 3시, 4시 순수 비트 주스 한 잔 섭취, 혈관 확장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되어 저녁까지 원활한 혈액순환 유지. 저녁 7시, 8시 생강차 한 잔, 체온 유지와 밤새 혈류 원활화, 깊은 수면과 상쾌한 아침 기상 도움. 하지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영양소를 한꺼번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연과 셀레늄은 권장량을 초과하면 다른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거나 소화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트와 생강은 혈압을 낮추는 성질이 있으므로 혈압약이나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 식단에 적용해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이동훈 76세 어르신은 처음에 조급한 마음에 모든 영양소를 한꺼번에 섭취하다 복통과 가벼운 설사를 겪으셨습니다. 이후 권장량을 조절해드리자 3개월 만에 눈에 띄는 건강 변화를 체감하시고 소화 문제도 사라졌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각 영양소를 권장량의 절반만 섭취하며 몸이 적응하도록 하고 점차 최정량까지 늘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영양소의 효과를 극대화할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수면과 가벼운 운동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수면은 세포 재생과 신경계 회복, 남성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60대 이상 남성은 매일 7, 8시간의 숙면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단순히 시간뿐 아니라 수면의 질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휴대폰과 TV를 끄고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고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이상적인 온도는 약 18에서 22도입니다. 잠들기 어렵다면 따뜻한 물로 족욕하거나 명상과 느린 호흡으로 신경을 안정시키는 방법도 좋습니다. 수면과 함께 가벼운 운동도 중요합니다. 고강도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이와 체력에 맞는 천천히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 20에서 30분 정도 일정한 보폭으로 걷고 척추를 곧게 세운 채 시선은 정면,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면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생강, 브로콜리, 아연, 셀레늄, 비트,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과 운동, 숙면까지 함께하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과 활력을 지키는 강력한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성의 하체 혈류를 개선하고 성기능을 자연스럽게 유지하고자 한다면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골반적은 또는 회음부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이 근육을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소변을 보는 도중 갑자기 멈추려고 할 때 수축되는 근육이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이 근육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한 후에는 이를 의식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동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가볍게 숨을 들이마신 뒤 항문과 회음부를 조이듯이 꽉 수축시킵니다. 마치 소변을 참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5에서 10초간 유지한 뒤 숨을 내쉬며 천천히 근육을 완전히 이완합니다. 이 동작을 한 세션에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앉아서 하든 누워서 하든 서서 하든 어느 자세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배에 힘을 너무 쓰지 않고 호흡을 멈추지 않으며 무엇보다 하루 2, 3회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하체 혈류 개선과 성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힙브릿지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고 발바닥을 단단히 바닥에 붙입니다. 그 상태에서 엉덩이와 골반저근에 힘을 주며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어깨에서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며 약 5초간 버틴 후 천천히 내려와 몸을 이완합니다. 이 동작을 15에서 20회 반복하면 하체 근육 강화는 물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허리 유연성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집에서 특별한 기구 없이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핵심 원칙은 매일 꾸준히 반복하며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로감이나 어지러움, 근육통이 비정상적으로 느껴질 경우 즉시 중단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천천히, 가볍게, 한 걸음씩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실천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한 분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75세 정우식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정 어르신은 68세 이후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손발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하루 종일 피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줄고 자신이 점점 무가치하게 느껴지면서 아내와 자녀와의 접촉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밤마다 화장실에 6, 7번씩 일어나야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수면은 항상 끊겼고 정신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병원을 방문했지만 의사로부터 돌아온 말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라는 말뿐이었고 약은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제가 강의한 5가지 핵심 영양소와 이를 올바른 시간에 조합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한번 시도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17일째 되는 날 아침,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5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잤던 것입니다.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벼운 느낌에 스스로 믿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야간 배뇨 횟수는 2, 3회로 줄었고 두 번째 달에는 아내와 함께 집 근처를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달 말에는 전반적인 건강검진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범위로 크게 상승했고 PSA 수치도 안전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정 어르신은 마치 10살은 젊어진 느낌이라고 말하며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프지 않고 시원하게 웃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실천한 방법은 간단하지만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따뜻한 물에 레몬 몇 방울을 떨어뜨려 마신 후 호두와 율피, 아몬드를 천천히 씹어 섭취. 오전 9시 살짝 찐 브로콜리와 반숙 달걀 1개 섭취. 점심 전 얇게 썬 생마늘 3쪽을 공기 중 10분 노출 후 섭취. 오후 3시 녹사과를 곁들인 순수 비트 주스 1잔.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 말린 생강으로 끓인 생강차에 야생꿀 약간 첨가. 잠자리에 들기 전 힙브릿지 운동과 골반적은 수축 운동, 그리고 따뜻한 참기름으로 발바닥 마사지 10분. 정 어르신은 이 과정이 혈액순환과 몸이완, 깊은 수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믿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70세 배승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변화를 시작하기 전 배 어르신은 만성 피로와 손발 차가움, 그리고 밤마다 6번씩 화장실을 가야 했던 문제로 숙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와의 관계도 육체적, 정서적으로 점점 멀어졌고 자신감 상실과 무기력감으로 큰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에서 작은 변화를 실천하자 그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따뜻한 생강차를 1잔 마시고 채소, 해산물, 견과류를 늘리며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를 줄였습니다. 매일 아침 20분간 공원에서 천천히 걷고 저녁에는 힙브릿지와 골반적은 운동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6개월 이상 지속한 결과 발은 따뜻해지고 야간 배뇨는 크게 줄었으며 아내와 손을 잡고 잠드는 경험까지 회복했습니다. 몸은 가벼워졌고 마음은 밝아졌으며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이 두 사례는 나이는 한계가 아니라 시작점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어떤 나이에 있든 진심으로 시작한다면 한때 잃어버린 생기와 행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5가지 핵심 영양소 자연, 셀레늄, 비트, 생강, 브로콜리, 설포라판 등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남성의 기운과 자존감을 되찾기 위한 자연스럽고 안전한 필수 도구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 생성을 돕고 셀레늄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며 비트는 혈관을 확장하고 회복시키고 생강은 체온을 높이며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브로콜리에서 나오는 설포라판은 전립선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 5가지를 조합하면 약이나 인위적 수단 없이도 한때 가졌던 남성다움을 자연스럽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신해 드릴 수 없는 것은 행동입니다. 아무리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저 정보일 뿐입니다. 오늘 바로 시장에 가서 호두, 마늘, 생강, 비트, 브로콜리를 준비해 보세요. 내일부터 호두를 천천히 씹으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처음엔 변화가 없을지라도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면 몸 안에서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아내의 눈빛,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거울 속 자신감까지 달라집니다. 당신 안에는 여전히 강한 생명력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3개월 후 당신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소감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